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0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왜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어제 너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안 있고 나돌아다녀서 그런 그리고 어제 겁니다. 녹음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그쵸, 아침에 오전. 출근하자마자 후다닥 해버리고 가가지고. 번개불에 홍보가 먹듯 방송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오후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24시간 지났네요. 네. 자,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정미경 의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세월호 한 척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말해놓고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 언론이 그걸 썼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똥 낀 놈이 상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점점 한국당의 언론 탓이 심각해져 가고 너무 심하. 네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한겨레도 곧 제소를 하더니 아무튼 정미경 의원의 발언은 아시다시피 이거를 세월호 한 척이냐 마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세월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 한 척을 가지고 누굴 이겼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세월호라는 말을 했다라는 이걸 건데요. 어떻게 이쪽으로 연결을 또 시켜? 예. 그걸 또 읽어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4.16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는 304명의 희생자를 비하한 정 최고위원은 사퇴하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도 해체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치인의 말은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라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방송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무튼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미경 최고위원은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서 언중이에 뭐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볼게요. 자유한국당 미디어국은 15일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막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막말이라고 보도한 30여 건을 중재위에 내겠다는 건가 봐요. 근데 그죠? 제가 보기에 이건 거의 다 막말이라고 됐거든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30건이니까 거의 다 그래. 다 건다고 이거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미경 위원 말은 현재 변호사가 보도를 취합하고 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건데 일단 언론이 막말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형사적인 대응을 하든 법적 조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막말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묻자 뭐가 막말이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누군가가 하는 게 막말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순신 장군에게 막말했다. 네티즌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에게 막말을 했다는 거는. 모르겠네요. 아마 그 12척 얘기 전라남도 가서 12척 얘기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비방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대요. 유가족 운운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닌가? 내 의도와 그게 맞냐? 나는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조사위에 기소권 수사권을 주라고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도 했다. 그 발언도 막말 아닌가? 이 발언은 왜 묻지 않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본인은 지금 뭐라 그러지? 언론을 향해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내놨어요.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소한다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게 뭐냐면은 명예훼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는 거의 1심의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하면서 이제 중재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걸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고소를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자꾸만 언론중재위로 내라고 뭐든지 언중위에 먼저 내봐라라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금 다 그런 거긴 맞아요. 언중위에 내보면 근데 문제는 언중위 자체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그렇죠. 이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성기업 관련해서 전화 한번 왔었잖아요. 우리 보고서가 잘못됐다라면서 제소하겠다 언중위에라고 그러니까 수정해달라라고 했는데 유성기업에서 네 사측에서 유성기업 사측에서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 입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보고서는 남들도 다 한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유성기업을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쓴 거지 사실관계를. 근데 지금 유성기업이 판판이 자기네들과 관련된 거의 모든 보도를 다 언중에 내고 있어요. 유성기업 사측이. 네. 근데 이거를 언중이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무리한 제소다라고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합의를 하게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론 보도를 받아줘라라는 정도의 합의를 자꾸. 근데 반론 보도를 안 받아줘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반론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노조 탄압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법적 판결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 판결을 받았다라고 보도해도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있다. 그러니 나의 반론권을 받아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근데 언중이가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싸우면 화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보려고 해요. 언중이 결정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언중이 말고 방심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방심이보다 이 신문보도 등을 언중이에 걸어가지고 괴롭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또 하나의 그 언론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언론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언중이를 통해서 계속 제소하는 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이게 보수적인 집단들이 특히 언중위에 많이 지금 제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언중위가 제대로 처신해야 된다. 좀 심각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예를 들어 우리 지난번에 민영삼 씨가 우리를 뭐라 해가지고 TV조선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짜뉴스를 방송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TV조선 방송을 걸었어요. 언중에 냈어요. 그때 만약에 그냥 싸우니까 하라 했으면은 저희가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들어온 언중위원은 TV조선 측에다가 아주 강하게 당신들이 지금 내가 봐도 명예훼손으로 보인다. 내가 봐도 민원연 입장이 이해가 간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어찌됐든 중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둘이 화해해 그러면 내가 그냥 괜히 냈나? 화해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언중이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것이 무리하게 언중위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화해해라, 반론을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혹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요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신문보도 이야기 해볼게요. 일본 친구 만나면 곤니치와 민원연 신문 모니터 어느 나라 사람인지 특집. 인사말과 생김새는 서로 다르지만 예. 자, 어제 저희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미디어 스크랩에서 할까 하다가 오늘 보고서 자체가 어제 기자회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요. 일단 사연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일본의 경제보복이라고 하지 말고 폭거라고 이제 그냥 일본 폭거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들이 지금 무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보복성 행위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무역 대해서 도발. 무역 도발, 뭐 네. 폭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기자회견 한 것은 조선일보 가서 했고요. 조선일보 앞에 가서 했고요. 그 이유는 지난번 1차 보고서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조선일보가 지금 특별히 물론 조선일보만 그런 건 아니에요. 보수 신문들이 대체로 그런데 조선일보가 특별히 요상야리꾸리하게 이게 진짜 어느 나라 신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느 나라 신문이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꼭 한국 언론은 한국 편만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주장이 맞아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스스로도 좀 뭐라 그래 조심하면서 꼭 한국 언론이면은 무조건 한국 편만 들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말들도 해요. 근데 진실이고 뭐고 간에 지금 보도가 완전히 조선일보가 완전히 뭐 그런 저는 어느 나라 이런 말도 저는 할 필요 없다. 그냥 가짜다 가짜.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제 아무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사실 1차 보고서 지난번에 그 경제보복 관련된 1차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에다가 몇 가지 한 가지 정도 추가되었어요. 그 보고서에 이번 그 논평에서는. 그런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오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애초에는 그 양비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조선일보가. 그런데 이제는 양비론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 청구권 문제, 65년의 청구권 문제를 이번 경제보복의 원인으로 언급하면서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도 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그 일본 측의 주장, 이거를 지금 우리 보도들이 그게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네, 일본 측이 지금 그 경제보복의 근거로 65년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되게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법학자들의 의견까지도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5년이나 끌어오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의 확정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제가 그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읽어봤는데 우선 일본 측의 주장부터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본은 그 65년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 자신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청구권 협정 당시 한국에 제공한 물자가 그 배상금이 아니라 경협자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치. 근데 우리 정부 쪽이 그걸 개인 배상금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일본은 그러면서도 이제 식민지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때마다 배상금이 해결됐다. 이런 이중적인 주장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경합자금으로 줘놓고 배상금이 해결됐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문도 이 점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그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라는 점을 일단 명확히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의 목적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한 것이 권리 문제 해결과 법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배상금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며 그렇지. 한일 양국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들이 그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돈을 줄 때 경협 자금이라고 해서 돈을 놓고 그래놓고 배상금이 해결됐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들이 많이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이 되려면 일본이 먼저 불법 점유한 거를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상을 한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했다고 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하든가. 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언론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그건 일본 측의 주장일 뿐이야. 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측의 주장인데 그 주장이 문제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한마디로 약간 개무시해야 되잖아요. 그 그죠. 주장을. 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본 측의 주장을 개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발언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 거지. 이렇게 소개. 일본의 입장을 쭉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장을 받아서 오히려 약간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태도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일본의 힘을 실어주는. 일본의 말이 그럴싸하다라는 식의 그런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보도가 있는 거죠. 힘을 실었다기보다는 이게 애초에 자기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65년 청구권 문제를 이번 경제보복의 원인으로 언급을 하기는 해요. 아 그래요? 일본 측의 주장도 보도를 하는데 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걸 따옴표 안에 넣었다는 거죠. 일본 측 주장을 보도를 할 때. 그런데 위견 기사에서 자기가 이제 직접 일본 측의 주장을 자기 입장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오피니언 네. 이런 면에서 자기 입장으로 얘기를 한다. 네, 그렇죠. 대부분의 다른 기사들은 따옴표로 해가지고 일본이 이랬다라고 하는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일부 논설위원들이 그 자기의 주장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조선일보에서는 태평로라는 칼럼입니다. 조중식 국제부장이 쓴 거예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자금에는 징용 피해자 배상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은 정부가 아닌가. 그런데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이 정부는 8개월이 지나도록 두 손 놓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또 다른 사설에서는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것은 법원과 정부다. 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달리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의 반발을 불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반발을 부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왜 다르게 했느냐라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거잖아요. 참 조선일보는 법 위에 있어. 그렇지 않아요? 법 위에 있습니다. 네. 예, 양상훈 주필은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국가나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한국은 보상금으로 5억 달러가 넘는 외화와 물자를 받았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친일파네. 아니 누가 어디에 이런 말이 있어? 한국의 일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국가나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했다. 야, 이런 말 어딨어? 어디서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마 외교문서에 있는 내용이죠. 어느 외교문서에 있어? 이렇게는 안 써 있지. 말씀드렸던 2005년 공개된 외교문서에 우리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에는 없고 그때 외교문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이 있던 거죠. 근데 이분은 그 친일파라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팬이에요. 저번에 그 5.16 칼럼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어. 네, 아주 군사혁명이라고 또 쓰는 칼럼을 써서 네. 다른 데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친일파나 뭐 친박정희나 친이승만이나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열입니다. 그게 열. 자, 정재홍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서문 포럼에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역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역대 정부는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라고 했습니다. 역대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에는 우리 정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전영기 논설위원 중앙일보 시시각각입니다. 이번 칼럼을 제가 이 대표적인 사례로 뽑았는데요. 또 저번엔 조선일보 칼럼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에 중앙일보 칼럼을 들었는데 네, 칼럼의 내용이 총체적 난국인데요. 그 칼럼 내용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2012년 판결문은
일제감정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재헌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 국가의 법적 효력은 운동이나 선포로 확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2년 판결문의 취지,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국제법적으로는 전제 불성립의 오류로서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 한마디로 말은 어렵게 꼬았는데 식민지배가 그 국제법적으로는 합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합법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을 한 거네 그러면? 네, 일본을 쫓아낸 미국도 불법이겠죠 그러면. 그렇네요. 그래서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적인 오류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2018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해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신규 범주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전제위에 설정됐다. 그런데 국제법적 진실은 패전국한테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승전국밖에 없다. 한국은 국제법상 일본의 승전국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말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한국은 국제법상 1948년 건국됐다 이런 1948년 건국서를 전제로 깔고 그전엔 우리나라가 없는 나라였으니까 식민지배는 국제법상으로 합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청구권이 없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박정희 때 배상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 측은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배상금이 아니잖아 결국에. 그렇죠. 그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꼬이는 건데. 게다가 우리나라 헌법이 주관주의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민사소송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판결을 하는데 헌법에서 그 일본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 부정을 해버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헌법 말고 무슨 법을 근거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위문이라는 거죠. 법 위에 있네 진짜. 네. 특히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승전국밖에 없다. 이거는 그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긴 했는지 좀 의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의 판결문은 이게 전쟁배상금이나 뭐 미지급 임금 이런 게 아니라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승전국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하고 전쟁한 건 아니잖아. 네. 왜 그게 승전국이 왜 나와? 되게 이상한 칼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친일파다 또. 결론은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프레시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제목이 이래서 토해 하는구나였습니다. 토해. 네, 토해가 진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서 웬만하면 쓰고 싶지 않은데. 인종차별적 발언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왜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마치 이제 일본이 뭐 한국인을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비하다. 우리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쓰고 싶지 않은 편인데 진짜 토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토일 토일 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정말 불쾌한 이거는 누군가가 중앙일보 요번에는 중앙일보 앞에 가서 하지 말고 전영기 씨 집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기자회견을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심각한 그 양상훈과 전영기의 싸움인가요? 지금 누가 더 충성스러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칼럼이네요. 프레시안의 박세열 기자께서 쓰신 뭐 이래서 토해 하는구나라는 그 제목의 기사를 보면요. 네. 그 이분 기사가 딱 그거예요.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 전용기의 시시각각 하나를 가지고 쫙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은 뭐 이러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문제의 칼럼은 일제 강제징용 판결의 맥락을 완전히 제거해서 논리만 남김으로써 역사를 논리학의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했다. 이번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논란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됐는지 그 배경을 전혀 모른 채 썼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일제 그 강제징용의 내용을 일단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한 게 아니고 진짜 끌려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무임금 노역으로 착취를 당했고 그렇죠. 당연히 임금도 못 받았고 구타와 인권 침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앙일보에서 지금 한 주장 있잖아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이제 48년 건국론으로 이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이 건국론으로 들면서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했다는 말이 국제법상 국가의 법적 효력이 없다. 라고 주장했고 48년 국가 성립 이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의 한국 정부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논리로 돌아간다면 사실은 프랑스의 비시 정부도 국가이고 프랑스 망명 정부 자유 프랑스는 공화국 국가에서 지워져야 될 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그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은 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에 대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해서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신규 범주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전제에 의해 설정됐다라고 이 칼럼에서 말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프레시안 보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그럴까?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돼 있다. 양 체약국은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대요. 아까 말한 그 협정 제2조에. 네. 그런데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아무리 뜯어봐도 그 내용에 일본의 반인권적인 범죄,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갈취했던 범죄 피해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됐다는 이야기는 없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한 게 아니라 원래 안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가 존재해왔던 것이다라고 이 이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막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가지고 신규 범주를 막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애초 가지고 있던 그 협정 2조 자체가 이렇게 무리한 그러니까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써 있다는 거죠. 해설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너무 나쁜 보도여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따로 써야 될까 하다가 이 프레시안 보도로 완벽하게 반박이 다 되네. 이 기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연 보고서에서 굳이 이거를 다 베껴가지고 전현기의 시시각각을 또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의 글을 가져다가 반박을 하는 그런 뭐랄까 퍼나르기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박세열 기자의 프레시안 기사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네. 저는 이 정도만 전해드리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조목조목 이 전현기의 시시각각의 황당한 짓을 다 지적을 해놨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경제보복 관련된 보고서가요. 저희가 이 보고서 자체가 오늘 가지고 온 게 12장인데요. 12장을 다 하면 우리가 2시간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내용이 여러분이 이렇게 듣기에도 굉장히 귀에 안 와닿을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장난에 가까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렇게 집중해서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래저래한 그 현학적인 그 단어를 막 사용해가지고 일본 편을 겁나 든다 이런 생각밖에 사실 안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보도가 앞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법부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과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것이 아니고 그냥 재판을 지연했을 뿐이야. 그 첫 단추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지연했을 뿐이야.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나마 지적하는 중앙일보 권석천 칼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제가 뉴스공장에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제 외신 세탁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가 일단 왜곡 보도하고 외신으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또 수입해가지고 들어와서 네 외신이 이러더라 라면서 이제 보도하는 그런 식의 보도 행태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다는 게 있었죠. 네, 그 고종 관련 역사를 들어서 정보를 때리는 네. 그런 사설들인데요. 네. 뭐 그런 것들까지 해서 저희가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댓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하 웃으면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계 달팽이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혼돈의 세계 달팽이님이 오랜만이네요. 쫄지 마요. 화이팅. 언제나 응원할게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쫄지는 않았는데 지쳤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곤합니다. 지금 진짜 누가 탁 건드리면요 받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특히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내용이 공감이 많이 가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처진 386님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일본어판 기사를 써서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조중동을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내란의 목적이 뚜렷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폐간 말고 답이 없음에도 손도 못 대는 건 민주사회의 표현의 자유인 줄은 알지만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분명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일본인이 조선일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걸 보니 사리를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걸 문재인 정부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조선일보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의견을 내시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저는 오늘은 또 조국 수석도 SNS로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빌미를 줄 수 있어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내줘야 돼요. 우리가 국민이. 그러니까 정부가 하면은 이건 언론 탄압이 되는 형국이 되고요. 우리가 조선일보를 정말 뭐 진짜 우리가 뭐 맨날 빔을 쏘든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성단체들이 붐 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지금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표출해 봅시다. 미련곰탱님 오늘자 뉴스공장 처장님 응원 댓글입니다. 처장님 힘내세요라고 하셨어요. 뭐 힘까지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한라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글 이거를 꼭 그 자살 관련 보도 뒤에 붙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쓰라고는 안 돼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자살에 대한 그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하라라는 식의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실컷 나쁜 보도 쓴 다음에 이거 하나 탁 붙이면 뭔가 그래도 된 것 같잖아. 그런 저는 이걸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보도를 좀 잘해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정두원 의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어제 좀 멍했습니다. 투어 이브 박미정님 인스타그램 빵뉴스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재미있고 짧은데 유익하고 전달도 잘 돼요. 역시 민원연 언제나 응원합니다. 패치는 많지 않지만 퍼날할게요. 화이팅. 저희가 빵뉴스라고 요거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전 아직 안 찍었는데 제 차례가 안 와서.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선희 씨가 워낙 잘해가지고요. 선희 씨 그 영상과 그 손짓과 모자와 이런 게 너무 이제 인상적이었잖아요. 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남자 활동가들이 좀 약간 기가 죽을 것 같아. 너무 압도적으로 선희 씨가 잘하거든요. 그 말도 일단 빨리 하니까 1분 안에 빨리 하는 게. 그냥 내가 보기에 님은 그냥 빨리 돌려달라 그래. 1분 안에 못해. 그러니까 2배속, 3배속 이렇게 빨리 돌려달라 그래 그냥. 전 아예 그럴 일이 없게 세 줄 요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9달러 이렇게 하려고 또? 아무튼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티에노님께서도 인스타에 빵 뉴스라니 흥해야 되는데 멕시카나 치킨까지 나왔는데 이 멕시카나 치킨이 그 모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선희 씨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네. 멕시칸 같다 이랬는데 선희 씨가 멕시칸 아니다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았더라고요 인스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멕시칸 같다 뭐 세뇨리따 이러면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자의 그럼 국적은 뭐야? 멕시칸이 아니면 뭐지? 마법사 모자라고 하는데 마법사 컨셉.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마법사 컨셉이라고 항상 한참 얘기했는데 왜 그러한 모자를 쓰고 오셨는지. 네.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나저나 조선이 활동가 빵뉴스의 카메라 앵글은 전 가운데와 좌우 대칭을 좋아하는 웨스 앤더슨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스러운 멕시카나 치킨 이렇게 아니라니까 그 참 사람이 말이야. 응?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시지. 자, 본인이 아니랍니다. 네. 마법사랍니다. 우루무치님. 네, 무역 보복이 아니고 도발입니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보복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폭거라고 지금 정리했습니다. 폭거. 네. 옥수수 여염차님 동아일보 대단하네요. 구독 신청을 이제는 전화도 하네요. 하면서. 네. 동아일보가 구독 신청을 전화로 홍보를 하나 봐요. 그건 더 나쁜 건데, 그죠? 네. 자, 그리고 어저께 우리 동네 피터팬 그 방송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크크크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오늘 방송에 처장님의 말씀에 또 무릎 탁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사안이 많았을 텐데 피터팬이 어른이 되지 못하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주시는데 해롱해롱했어요. 처장님 보시기엔 제가 한심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흐흐 웃어 남겨야죠 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피터팬을 칭찬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댓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제가 요즘 좀 모니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좀 있어요. 저희가 좀 계속 밀려 있죠.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오늘 좀 집중해서 일을 해서 내일은 좀 완성된 보고서를 가지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